네, 한 주간 이슈를 알아보는 앞으로 코너에서는 이번 주 화제였던 대법원의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민사재판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좀 화제였던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스토킹 범죄 인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대법원은 지난 12월 14일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주변에 생활소음을 불만을 표시하며 수개월에 걸쳐서 늦은 밤부터 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트는 방법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큰 소리를 전달하게 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하였습니다. 근데 이 층간소음 분쟁이 스토킹, 좀 따라다니는 행위가 스토킹인 것 같은데 여기에는 좀 어떤 유형이 있나요? 예, 보통 스토킹이라고 하면 보통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이 떠오르실 텐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행위 이외에도 상대방에게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글, 사진, 음향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지 등의 물건이나 음향 등을 보내는 행위, 상대방의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 게시하는 행위,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 등을 모두 스토킹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게 해서 상대방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그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층간소음이라는 음향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고, 또 이는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자, 이게 이번 판결로 인해서 좀 파장이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예, 일단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관해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한 보복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곧바로 스토킹 행위에 판단한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즉 층간소음 당사자 간의 관계, 층간소음을 일으킨 방법,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해결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서 스토킹 행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웃 간 살인이나 방화 등 강력범죄로 발생할 만큼 갈등이 좀 큰 문제입니다. 건설사나 이웃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해도 장기간 데시벨 측정 장치를 통해서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증거로 준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인정 금액도 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고의적인 보복 층간소음 행위가 스토킹 범죄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앞으로 이웃 간 층간소음이 서로에 대한 주거 침입이나 스토킹 행위 고소전으로 비화가 돼서 갈등이 좀 더 심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법 판결로 인해서 좀 줄소송이 이어지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로 넘어가서요.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에 대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거 법안이 통과됐어요. 예, 그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하나로 민사소송의 항소이유서도 형사소송처럼 제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서 항소심 재판 지연을 막아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도입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국회는 12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2025년 3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접수되는 민사 항소 사건은 반드시 항소 이유서를 일정 기한 내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은 항소법원이 항소를 각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좀 뭔가 민사재판이 좀 절차가 빨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그렇다면 이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었던 건가요? 일단 먼저 형사소송을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게 되면 그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되어 왔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달리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한이 없었고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는 성명을 구하더라도 항소인이 재판에 임박해서 제출을 하거나 심지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는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항소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게 되면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돼서 2심 재판에서 판단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항소인의 신청이 있으면 이러한 제출 기한을 1회 안에서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서 최장 70여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민사소송 항소심도 형사소송 항소시처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해야 되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판단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되므로 재판 지연을 위한 항소나 무의미한 항소 자체는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민사재판 항소유서 제출 의무화로 인해서 재판 지연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이렇게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이나 토론회 등 여러 움직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개정안도 항소유서 제출은 의무화하였지만 제출 이후에 법원이 반드시 재판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항소유서 제출이 빨라지더라도 재판 지연이 정말로 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행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판 지연의 이런 다른 원인으로는 법관 수 부족으로 인한 1인당 담당 사건이 많은 점이나 나홀로 소송으로 인한 주장이나 쟁점의 정리가 미진한 점, 신체 감정 기간 장기화 등이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항소유서 제출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만큼 앞으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서 법관 증언이나 항소심,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필수주의, 법원의 신속한 기일 지정 등도 좀 함께 논의가 되어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네, 요즘 사법부 현안 중에 가장 핵심 쟁점인 만큼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잘 들었습니다.